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바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다시 강의를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문법부터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쌤의 목표는 사실 문법, 나아가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문학, 뭐 비문학까지 다 다루는 게 목표인데 문법을 먼저 선정한 것은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어, 뭐가 쉽냐면 문법은 작은 개념으로 나누기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영상으로 만들기도 쉽고요. 그래서 문법 개념부터 강의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근데 올릴 때에도 순서대로 올릴 계획이 아닙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니은 첨가부터 지금 설명을 할 텐데 이유는 이미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또 공부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문법 개념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책 그냥 뭐 두세 번 읽고 혹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내용까지 굳이 내가 뭐 여러분에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다 올릴 계획이긴 하나 지금은 여러분이 특히 어려워하는 개념부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심화 개념 이런 것들. 어. 그래서 니은 첨가를 골랐고요. 니은 첨가를 고른 이유는 이후에 사이소리 현상과 비교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좀 나를 아는 학생이든 우연한 기회로 들어온 학생이든 이 영상을 통해서 문법을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근데 이제 먼저 어, 이 의문의 변동 파트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문의 변동은 사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외웠다고 했지만 막상 또 문제는 잘 안 풀려요.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워야 될 내용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이 직접 문법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분석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의문의 변동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외우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 첫 번째, 자음 모음 체계는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조금의 여지도 둬서는 안 됩니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외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음 모음 체계라고 해봤자 뭐 자음 19개, 모음 체계 10개, 29개의 어떤 책에만 접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타 교과에 비해선 뭐 너무나도 그 양이 적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외워진 상태로 이걸 토대로 해서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항상 이 관점으로 이 의문의 변동을 공부해 나가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자, 표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발음한 것이 있겠죠. 바로 여기서 달라진 의문을 찾는 겁니다. 요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모든 자료는 요 관점대로 진행하려고 해서 일관된 패턴으로 달라진 의문을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아, 표기 상태와 발음 상태. 좀 세련되게는 뭐 표기형을 입력형, 발음형을 뭐 출력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표기 상태와 발음 상태를 비교를 해서 달라진 의문을 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달라지게 만든 원인, 곧 의문 환경을 파악하는 것. 요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서는 달라진 의문을 찾고 그렇게 만든 원인이 의문 환경을 찾아 정리하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니은첨가도 그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분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바로 니은첨가가 뭔지, 니은첨가가 일어난 조건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원리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섭니불과 누비이불입니다, 여러분. 뭐 문제에 따라서는 발음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요걸 발음하면 솜니불이 되고 요걸 발음하면 누비이불입니다. 먼저 누비입으로 보면 표기형이나 발음형이나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의문의 변동이 안 일어난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표기 상황에서는 니은이 보이지 않는데 발음을 했더니 니은이 보입니다. 즉 니은 첨가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 때문에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느냐를 즉 의문환경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의문환경을 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차이가 없는 것부터 제외해 나가면 이불, 이불. 요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비와 소매 차이인데 여기서 바로 눈에 띄는 차이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 솜은 받침으로 끝나, 즉 자음으로 끝나고 비는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런 의문론적인 차이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 안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뭐 이 정도면 꽤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섭니불과 솜이에요. 아, 이번에는 그렇죠. 요걸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앞말이 같고 뒷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뒷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누군가는 이걸 두 글자고요, 이건 한 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뭐 의문의 변동을 공부했지만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의미 있는 거는 이게 두 글자니 한 글자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음이냐 모음이냐 요런 개념들을 설명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어떻죠? 그렇지. 요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모음 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자음 모음만으로는 이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자음 모음 이외에 또 다른 개념을 끌고 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불과 이에 집중해 보면 자, 이는 조사고 이불은 명사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팍 하고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죠. 명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 소유고 그 다음에 이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문법 혹은 형식 형태 소유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법적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것까지 통제를 시킨 거예요. 통제를 시킨 거. 어떻게 했냐면 앞에 솜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불 명사, 옷도 명사. 즉 뒤에 이어지는 말도 실질 형태소로 같은 조건을 통제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다른 게 남았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요거는 오로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교만으로 니은 첨가가 이렇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꽤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다른 예까지 좀 더 많이 분석하다 보면 그 추론이 참임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토대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니은 첨가가 일어난 조건 그리고 그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예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어, 어, 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로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 안 일어났습니다. 섭니불은 앞말에 니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났고 누비불은 이라는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받침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게 첫 번째 차이였어요. 두 번째는 뭐지?
그렇죠. 순서상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음과 혹은 여러분 이 모음과 성질이 매우 유사한 반모음, 반모음 이가 있죠. 요거로 시작할 때 뭐가? 뒷말이. 즉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은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해야 니은천가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그 뒷말이 실질 형태 소여였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니은 첨가라는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인 언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요렇게 의문현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조건을 추출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니은 첨가가 좀 헷갈릴 거예요. 뭐가 이게 앞말이었는지 뒷말이었는지 뒷말이 형식 형태소로 시작되는 건지 이게 이 몸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요런 예들을 아주 빠르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내보는 겁니다. 예시들을. 어. 그러면 금방 니은 첨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게 훨씬 더 실수를 안 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다른 예들을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연필입니다. 색연필. 보세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뒷말은 연필이라는 명사, 실질 형태소죠. 그리고 연은 뭐죠? 여러분. 이중모음인데 분석을 해보면 반모음 이 더하기 어죠. 그러니까 반모음 이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니은 첨가를 일으켜 놓고 보니까 기역과 니은이 만났죠. 그렇죠.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죠. 그래서 색연필. 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약, 이것도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는 음, 단어인데 보세요. 요것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약입니다. 실질 형태소이면서 이거는 반모음 이 더하기 아죠.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보니까 리을과 니은이 만났습니다. 요 경우에는 여러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물약이라고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지 리을 첨가가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헛일, 헛일. 요것도 앞말이 받침으로 끝나고 실질이면서 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다음 시옷은 그렇죠. 음절 종성에서 발음 날 수 없는 자음. 그렇기 때문에 발음 날 수 있는 자음인 디귿으로 바뀌어놓고 보니까 디귿과 니은이 만나는 환경입니다. 비음화가 일어나서 헛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독특한 예입니다. 여러분. 약간 예외적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장식용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일단 두 구성 요소로 분류하면 아무래도 장식과 용으로 분류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용이 자 앞말이 받치면 끝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요니까 반모음 2 더하기 5도 맞기 때문에 반모음 1호도 시작해. 문제는 이 용이라는 말이 과연 실질이냐 이거죠. 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근데 이 용은 여러분 앞에서 연필이나 요거 또 뭐 약과도 좀 다른 성격인데 일단은 한자어란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을 검색해 보면 이게 한자어계의 전미사입니다. 사실은 실질 형태소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은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한자어가 우리말에 비해서는 좀 양상이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우리말과 다르게 모든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는 뜻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케이스도 있구나. 한자어계 전미사가 결합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뭐 요거는 뭐 판단할 수 있겠죠, 충분히. 왜냐면 표준 발음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니은이 보이면 니은 첨가다라고 무리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장식 용이 되고 뭐 식용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비음화가 일어나서 장식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보세요. 요거는 뭐 다들 합성어 아니면 파생어였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즉 합성어나 파생어라는 말은 요거 다 전부 한 단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그렇지. 띄어쓰기가 돼 있다는 말은 요거와 요게 두 단어라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말에 받침이 있고 이 몸으로 시작하고 실질이니까
요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니은 첨가라는 거는 이만큼 일어나는 환경이 제법 요 세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니은 첨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니은 첨가를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이 사이소리 현상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그거는 조금 뒤에 다른 어, 강의 영상이 올라간 뒤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꼭 기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